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화가 질 바스티앙 룻바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바주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 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를 묶으면은 뭐 사회적 약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주제로 작품을 그린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르바주의 생애와 작품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질 바스팅 르바주는 이제 프랑스 메즈라는 지방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림책을 사다 주고 이제 아들이 그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창의력이 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화가가 되는 것을 부모가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절충해 보면 어린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은 찬성했지만 직업 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건초 만들기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겨우내 쓸 건초를 준비하다가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자는 모자로 얼굴을 덮고 누워버렸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버려서 탈진한 듯 여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살짝 벌어진 입으로는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눈도 힘을 잃은 듯합니다. 남자의 옷과 여인의 피부색 그리고 멀리 보이는 땅의 색깔이 비슷합니다. 땅과 함께 살다 보면 피부도 땅을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뻗은 다리 위에 힘없이 놓여있는 여인의 손과 구부정한 어깨가 안타깝습니다. 돌아보면 삶이 언제는 팍팍하지 않았던가요? 여인의 그 주위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다가 문득 여인도 들꽃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에 다시 꽃을 피우는 들꽃도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럼요. 살아내야죠. 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9살에 르바주는 베르댕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드로잉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주는 드로잉에 관한 모든 상을 다 휩쓸었다는 그 자료를 보면은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르바주는 당시 화가 지망생들이 모여들었던 파리로 떠납니다. 10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자루에 감자를 담는 여인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 생생합니다. 힘들 법한데 수학의 기쁨이 여인의 몸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또 감자를 캐는 여인의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스미고 있죠. 긴 겨울을 지탱할 그 감자를 캐는 모습에서 예전 그 김장하던 날과 연탄을 광에 채우던 그날 어머니가 그 뿌듯해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학의 기쁨은 인간의 본능일 것인데 요즘 우리는 무엇을 수학하고 있는 걸까요? 온몸을 쓰는 수학은 이제 줄어들고 혹시 머리만 쓰는, 그러니까 머리만 갈취하는 그런 것은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르바주는 이제 그림을 배우기 위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로 우편 대달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르바주는 이제 아르바이트와 그림을 배우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돈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파리에서의 생활도 아주 따뜻했을 것 같아요. 사라 베르나르의 초상화라는 작품인데요. 작품 속 여인 그 사라 베르나르는 이제 당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아주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르바주가 묘사한 베르나르는 조금 전성기를 좀 지난 모습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초상화는 그 어두운 배경을 많이 쓰는데 르바주는 이 작품에서
베르나르의 그 옷과 배경을 같은 색깔로 유지시켜서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르빠주는 그 프랑스 최고 훈장이라는 레지옹 드네르를 받았죠. 그 르빠주에게는 아주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잠깐 머물다가 르빠주는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 허가를 받고 다시 파리로 나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를 지도했던 스승은 프랑스 고전주의 화풍을 대표하는 까바넬이었습니다. 근데 22살이 되던 해 까바넬의 그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며 또 친구를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려서 살롱드는 출품을 했지만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2년 뒤에도 또 출품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잔다르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림의 좀 분위기가 좀 무섭죠. 앞에 서 있는 여인은 이제 영국과의 그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하고 나중에 영국군에게 잡혀서 19살의 나이로 이제 화형을 당한 잔다르크입니다. 지금 잔다르크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듣는 중이죠. 이제 크게 떠진 눈, 또 붉게 상기된 얼굴. 지금 이것은 그 신과의 교감이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듯합니다. 그 잔다르크 뒤에는 지금 그녀가 미래에 갈 수 있는 그 두 개의 모습이 유령처럼 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전사가 될 것인지, 또는 이제 평범한 여자로 가정을 이룰 것인지, 결국 뭐 선택의 길은 이제 그녀에게 있었죠. 근데 원래 이 작품은 보불 전쟁이 끝나고 알사스와 로렌 지방이 이제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렌 지방이 잔 다르크의 고향이었음을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크기가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2m가 넘는 크기의 이 작품은 이제 캔버스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당시 이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 정도의 키에 약간 좀 통통했던 르빠주는 그 군에 입대해서 저격수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그 심한 상처를 입게 되죠. 훗날 이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추수라는 작품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치는 여인이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닐까요? 이리 와 보세요. 여기 딸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바구니를 보면은 이제 막 도착한 것 같은데 같이 온 일행보다 조금 먼저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봤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 중에 모델의 얼굴을 알 수 없는 첫 그림입니다. 27살이 되던 1875년 정부가 주관하는 로마상 경선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이런 제목의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2등이었습니다. 1등이 되면은 그 로마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댔었거든요. 근데 그의 작품이 2등이 된 이유가 조금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한밤중이었는데 르빠주는 작품의 무대를 새벽으로 이제 옮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상황을 묘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밤중이니까 까맣게 칠하면 뭐 끝인가요? 저도 잘 뭐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본인 르빠주의 뭐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르빠주도 그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했었다고는 합니다. 거린이라는 작품입니다. 동량 받은 것을 가방에 넣고 다음 집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는 그 늙은 거린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복장으로 봐서는 겨울이 코앞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한겨울을 맞을 생각에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뭐 살아온 그 세월이 온몸에 묻어 있죠. 어울리지 않게 큰 신발이 우리의 눈길을 당깁니다. 무섭도록 그 사실적인 르빠주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실내의 어둠 속에 실루엣으로 좀 남아있지만 걱정스러운 얼굴의 소녀는 문 앞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는 돌아서는 그 거린이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아이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배웅하고 있는 것이겠죠. 날개 없는 천사가 여기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르빠주는 다시 로마 대상에 도전을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파가의 일이라도 할까 하고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뭐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르빠주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 염은 밀밭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남자 혼자서 밀을 베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그림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져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노동의 그 고단함, 쓸쓸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구부린 허리 너머로 펼쳐진 밀밭은 산을 넘어 끝이 없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새들이 밀밭 위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베고 지나간 자리는 그 마치 아득한 삶의 끝을 향해 길을 만드는 몸부림 같습니다. 몸부림은 살아있다는 징표지요. 흐린 하늘 아래로 고운 천을 깔아놓은 듯한 그 황금빛 벌판, 그리고 구부정한 사내의 등이 그래서 조금 더 눈물겹지요. 거대한 화면 속에 달랑 한 사람을 그려넣은 르빠주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향에서 이제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르빠주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르빠주의 작품들은 파리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뭐 별것이 아니겠지만 르빠주의 작품들은 이제 하나같이 그 크기에 있어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몇 작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개 그 한 변의 길이가 1m가 넘었죠. 더구나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야 했습니다. 거린 소녀라는 작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쓸쓸합니다. 계절은 늦가을이죠. 수확이 끝난 그 비인들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서 있는 나무도 또 잎을 떨구고 있는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죠. 풀을 뜯고 있는 소도 튼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감싸고 있는 어린 소녀의 그 창백한 얼굴에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계절을 넘어야 할까? 이 보는 저의 마음도 좀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당시 화가들은 스케치는 야외에서 하더라도 이제 채색은 화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빠주는 야외에 이젤을 펴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햇빛이 주는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외광파의 방식을 따른 것이죠. 미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물감 튜브는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야외에서 채색을 한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눈먼 거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리 아이와 눈을 맞추려고 해도 눈을 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구멍 뚫린 바지와 이제 신발이 벗겨진 한쪽 발, 그리고 지친 듯 벽에 온몸을 기대고 있는 아이는 장님입니다. 아이 옆에 웅크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개도 지친 모습이죠. 아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아닐까요? 어떻게 험한 세상을 걸어왔을까? 또 마음이 좀 스산해집니다. 그림 속의 아이도 꿈을 가지고 있겠죠.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조금씩 연료로 쓰면서 흔들거리며 가는 것이죠. 물론 남보다 더 많이 흔들리겠지만요. 지금도 저 아이 같은 아이들이 어디엔가 있겠죠. 벽에 기댄 아이는 지금 세상은 그때보다 더 나누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그 캔버스를 놓고 야외에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끝을 내는 그 르빠주의 작업 방법을 본 이제 동료들이나 비평가들 그리고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이어 많은 화가들이 르빠주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생동감 있고 또 신선한 야외의 색상들이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1880년까지 그 전성기를 누린 그 외광파 운동에는 르빠주도 많은 공헌을 한 셈이죠. 어린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밭고랑에 빠진 뭐 양이라도 찾으러 온 모양이에요. 조그만 막대기를 들고 뒷짐을 진 모습이 뭐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 창백한 얼굴, 또 힘없는 큰 눈, 그리고 그 여인 그 몸을 보는 순간 안쓰럽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차라리 그 소녀 주변에 들꽃이라도 없었으면 이제 덜 안타까웠을 것,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요. 르빠주는 이제 화가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어떤 예단도 갖지 말고 그 자연 그대로를 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또 예술은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생각은 당시 시대 예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거나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진 르빠주는 그의 방식을 밀고 나갔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라는 작품이죠. 그 녀석 참 얼굴이 또랑또랑합니다. 비록 그 옷은 남루하지만 온몸에 넘치는 자신감은 뭐 그 몸짓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비스듬히 선 자세, 또 지시봉을 든 손의 위치를 보면은 꽤 좀 까진 아이처럼 뭐 보이기도 하는데, 얼굴은 아직 천진함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이 녀석에게 뭔가 부탁을 한 모양인데, 녀석이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인상파나 고전주의파에 그 속하지 않은 화가들이 르빠주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깊은 관찰이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또 그러니까 역겨운 뭐 감상주의 뭐 이런 감정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작품을 완성해 나갔죠. 생각해 보면은 감상은 보는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상태는 조금 어지럽지만은 두 연인의 마음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남자는 방금 일을 이제 끝내고 돌아온 듯 하죠.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아마 자주 만나는 장소이겠죠. 얼굴을 이제 서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쑥스러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애매한 자신들의 손가락만 만지고 있는데 소근거리는 말이 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키 작은 나무 울타리가 서 있지만 가운데가 이제 뻥 뚫려 있어요. 아마 그 사이로 두 사람의 그 몸과 함께 마음도 지나다니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살서부터 이제 3년간 르빠주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옵니다. 아주 무척 즐거웠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습니다. 36살이 되던 해 새로운 전원작품 시리즈를 준비하다가 르빠주는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사슬이라는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지붕에 불이 붙었죠.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이제 타오르는 불은 오색 연기를 피워 올리고 하늘 한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 줄로 서서 물을 나르고 있죠.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발을 벌려서 옆에 사람에게 물이 이제 담긴 물동이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최대한의 능력만큼이죠. 그곳에 각자의 얼굴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같이 몰두하는 검은색 등과 몸짓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슬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을 뜻하는 금속성의 이미지가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연대로 바뀌는 것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문득 나는 지금 그 연대의 한 구성원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위험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보불전쟁 당시 입었던 그 상처 때문이라는 말도 있기도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고집스러웠지만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겸손하며 정직했고 또 성실한 성품을 지녔던 르빠주가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런던의 구두닦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맑은 얼굴을 가졌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냉소적인 웃음이 지금 입에 걸려 있어요. 아마 세파에 시달린 흔적이겠죠. 이제 눈은 피곤한 듯, 뭐 지친 듯 하지만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꿈을 꾸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럼요. 아직 꿈을 접기는 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조금씩 연료로 쓰면서 흔들거리며 가는 거거든요. 르빠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르빠주의 추모전이 열렸는데 그 살아생전에는 몇 점 팔리지 않았던 그림들이 모두 다 매진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그 20세기 초에 그 인상파들에 의한 그 비인상파에 대한 재평가 작업 중에 르빠주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르빠주의 작품과 생애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상파에 의해서 르빠주의 이름이 좀 지워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르빠주는 다시 재평가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상당한 그 이름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르빠주는 그의 성품처럼 그의 작품처럼 뭐 그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삶처럼 많은 후배 화가들이 그의 삶과 작품의 기법 이런 것들을 따라섰습니다. 가끔은 이런 화가들도 저희가 또 알고 갈 필요가 있죠. 르빠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